헤르만 헤세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데미안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헤르만 헤세의 글도 좋지만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언어가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다 얘기해.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헤르만 헤세 그림 되게 나오거든요. 막 전시회 같은 거 저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글쓴이가 얘기하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냐면은 진정한 정독을 강조해요. 올바르게 읽는 것, 집중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 부분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신변잡기적으로 어떤 것이 내 수준에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내 관심사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평형된 내용이라든가 어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냥 책이라면 다 읽는 거예요. 글이라면 다 읽는 거라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독서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너무 과대평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신앙시한다 이거예요. 과대평가한다는 거, 신앙시한다 이겁니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독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단순히 마치 자기 전에 틀어놓는 ASMR 마냥 자기 전에 보는 유튜브 영상 마냥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졸린다 자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대충 시간을 때우기 위한 용도로 쓴다 이거죠. 그것 말고는 딱히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거 둘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 끌어 들어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원이 밀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에서 책을 본다. 여기 마이어 씨에 해당되겠죠.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뭐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얘기하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더워져서 에어컨 좀 틀게요.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헤르만 헤세는 얘에 대해서 주체성이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책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 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다른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애들이 독서를 할 때면은 그냥 이거 무조건 읽어야 돼. A도 읽고 B도 읽고 C도 읽고 D도 읽고 E도 읽어야 되는데 F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하는 애들 둘 다 뭐야? 주체성이 없는 수동적으로 읽어나가는 모습이죠. 근데 다른 삶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유독 독서만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고 난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씨나 마이어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결국 이 작가가 얘기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가장 큰 문제점?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주체성 없이 그냥 주어진 거 아무거나 이런 기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안 세우고 낭독한다. 어떤 상호 텍스트성을 이해하면서 읽는 다독하고는 달라요. 다독하고 다릅니다. 남발한다는 거. 독서를 그냥 남발한다. 아무 기준 없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없이 내 수준도 모르는 채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조차도 없이 그냥 독서하면 하고 간다. 그게 내가 꼭 읽어야 되는 그냥 읽지 뭐 든지 간에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벌써 한 5번째 읽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찔려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읽을 때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말이 막 어려워. 그러면은 그래 여기 뭔가 중요한 말이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고. 잘못됐죠.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얼마나 알거나 평가할 줄 모르는 것이다.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이런 밀러나 마이어 같은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독서에 대해서. 또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어 수동적이다는 거죠. 수동적이다 얘기하는 거죠.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 맞아주죠. 온갖 약을 다 돌아가며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얘기하죠. 이거 뭐니? 기본적으로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약국에서 약 고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야, 뭐가 좋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나의 체질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이거 좋다 하면 먹고 저거 좋다 하면 먹고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먹고 보는 거 잘못됐죠. 약을 남용하면 죽죠. 그만큼 잘못됐다 보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낭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읽는 게 아니고 요거에 따른 문제점, 낭독에 따른 문제점,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의 값을 헐값에 제공하는 게 아니다. 대리만족을 헐값에 주는 게 아니다. 즉 뭐니? 낭독을 하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고 무능한 사람을 대리만족하게 하는 데 있어서 헐값으로 제공한다 이거죠. 무책임한 더 무책임하게 읽는 거. 기본적으로 낭독하게끔 만들면서 낭독하는 사람들 이미 무책임한 사람들로 독서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걸 낭독을 그냥 계속하게 놔두고 더 무책임하게 만들고 무능한 사람들한테 대리만족을 헐값에 제공하려고 이 소설가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이거와는 달리 요거와는 달리 독서는 실제로 뭘 줘야 됩니까? 삶과 관련이 있어요. 내 삶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에 이바지되고 소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바지되면 소용이 있어야 된다. 또한 뭐니?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제공해 줘야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삶과 관련이 있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에너지와 젊음 또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지 못한다면 뭐다? 독서는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 거라고. 피상적으로 봐도 대충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들만 봐도 독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냐?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이라고. 근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독서를 한다?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추론적 읽기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서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야기의 흐름을 사건 순서대로 나열시켜서 적는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서사적 채워넣기라는 걸 하면서 글을 읽는다 이겁니다. 서사적 채워넣기. 고도의 집중을 토대로 얻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충 겉으로 보이는 것만 훑어가면서 읽는 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뱉었을 때, 비유적으로 뱉었을 때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아는 거. 이렇게 알려고 한다면 진짜로 진정으로 알려고 하려면은 집중해야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있기에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불량백자이다. 즉 뭐야?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해 결국? 집중하며 읽어야죠. 집중하며 읽어야죠. 자,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조를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내지도 못한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하는 짓이 아닌가. 그렇게 수명만 잡아먹고 가는 길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독서가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 이걸 탓하는 사람도 있다고. 다른 탓을. 나는 천만의 말씀 다른 애들하고 할 때는 뭐 만만의 콩떡이라고도 했는데 혹시 너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표현하니? 보민이만 알더라. 너도 아는지 모르겠다. 현서도 아는지 모르겠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탓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 같은 경우도 집중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괴테의 명작 친화력이라 할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 인생을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결국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독서의 질.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목적이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얘기하죠. 결국 뭘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독하라 이거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잊으려고 어떤 도피처의 역할로 책을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겁먹지 말라고. 억지로 책 읽지 말라는 거죠. 알프스를 오르는 사라긴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 더 풍족하고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의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뭐니 적은 수의 책이라도 정독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니?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죠?